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 기쁜 실버대학 6주차 사회를 맡은 이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뵈었던 선선한 가을날이 지났고 벌써 겨울이 찾아오네요. 쌀쌀한 날씨지만 온라인 실버대학과 함께하니 어르신들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따뜻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바로 어르신들이 하기 쉬운 건강박수와 요가하는 시간, 건강교실이 있고요. 이어서 여수 최고의 인꼬부부 조은님 공연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건강교실 선생님들을 따라 건강해지러 가볼까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할 강사 윤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서른도시의 누이를 어르신들과 함께 할 것인데요. 이 율동은 어르신들이 앉아서도 서서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무릎 4번을 치게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손바닥 치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손바닥 치기는 우리들의 오장육부를 가장 튼튼하게 하는 가장 좋은 손뼉치기이고요. 다음은 옆구리치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4번 치게 되어지는데요. 이 옆구리치기는 우리들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이거든요. 앞으로 또한 다음에는 보를 가슴에 이렇게 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어르신들의 화를 위로 하면 화병이 생기고 아래로 하면 우울증이 생기게 되어지는데요. 이 가슴을 치다 보면 한의학에서는 전충혈이라고 혈자리 박수이거든요. 이 박수를 치게 되면 어르신들의 화가, 우울증이 없어지고 건강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 주먹으로 앞으로 내딛게 되면 이 주먹은 어르신들의 위에 가장 좋은 건강 박수가 되어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4번.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2번. 내가 제일 좋아하는 1번.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2번. 내 마음은 달래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잘 따라하시죠. 4번.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2번. 내가 제일 좋아하는 1번. 마음이 외로워 아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눈빛으로 내 마음을 감싸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잘 따라하시죠. 4번.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2번. 내가 제일 좋아하는 1번. 마음이 외로워 아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눈빛으로 내 마음을 감싸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영원히 사랑하고 있어요. 나마스테. 나이가 드실수록 여기저기 아프신 어르신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가 동작으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매일매일 몸도 마음도 가볍고 편안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럼 편하게 바닥에 앉으셔서 호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바닥에 앉으셨으면 두 손을 양 무릎에 가볍게 얹어놓고 턱끝을 아래로 살짝 당겨서 척추가 바르게 펴지도록 앉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내쉴 텐데요. 코로 숨을 길게 마실 때 내 앞에 예쁜 꽃이 있다 생각하시고 향긋한 꽃향기를 맡는다 생각하시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또 코로 길게 내쉴 때 내 몸에 있는 독소와 나쁜 생각들, 어두운 마음들을 그대로 밖으로 보낸다 상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한 번 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목 주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머리 옆을 감싸 잡고 옆으로 지그시 당겨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뒤통수를 감싸 잡고 대각선 방향으로 턱을 아래로 낮추고 지그시 당겨 보겠습니다. 네, 반대쪽 옆을 감싸 잡고
쭉 길게 천천히 당깁니다. 기분 좋을 만큼. 그 다음 뒤통수 잡고 대각선 방향으로, 사선 방향으로 지그시 당겨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통수를 감싸 잡고 팔꿈치를 옆으로 활짝 열어서 숨을 길게 마시고 내쉬면서 정수리를 아래쪽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손을 무릎에 내려놓고 턱을 당겨서 오른쪽으로 2바퀴 돌리겠습니다. 천천히 숨 들이마시면서 또 반대쪽 숨 들이마시고 자, 이번에는 가슴 앞에 팔꿈치를 구부려서 위에서 아래로 힘차게 내려차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번에는 양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어깨를 크게 회전하겠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크게 회전하겠습니다. 다음 반대쪽. 자, 양손을 무릎에 얹어놓고 척추를 바르게 펴고 이번엔 숨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앞으로 쭉 내밀어 봅니다. 등을 펴시고 내밀고 이번엔 반대쪽으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뒤쪽으로 숨 들이마시고 앞으로 가슴을 활짝 열어서 등을 쭉 펴줍니다. 반대로 턱을 당기면서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아랫배를 조입니다. 네, 여기까지. 시원하신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틀기를 하겠습니다. 허리 쪽 비틀기를 할 건데요. 자, 한 손을 등 뒤로 짚으시고 반대 손은 오른쪽 무릎을 감싸 잡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셨다가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몸통을 우측으로 뒤쪽으로 비틉니다. 시선은 어깨 너머 멀리 바라봅니다. 네, 천천히 돌아오시고 이제 반대쪽 손을 뒤로 짚으시고 왼쪽 무릎을 잡아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몸만 비틀어 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자, 한 손은 바닥 짚으시고, 한 손은 머리 위로 길게 뻗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손바닥을 바닥에 내리고 천천히 기울여서 옆구리를 시원하게 늘려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이번에는 반대쪽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만큼 내려갑니다. 셋, 둘, 하나. 네. 자, 이번에는 한 손을 머리 위로 길게 뻗어서 올리고 반대 손으로 겨드랑이를 툭툭 쳐서 이 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보겠습니다. 겨드랑이 안에 우리 몸에 안 좋은 독소들이 많이 찬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독소도 빠지고 노폐물도 배출이 됩니다. 툭툭툭 툭툭툭. 네, 반대쪽도 시원하게 두들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깨 한번 이렇게 올렸다가 둥글게 내려놓고 편하게 앉습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펴서 툴툴툴 털어보겠습니다.
다리를 툴툴툴툴 털어서 무릎 주변에 있는 관절들을 편안하게 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엉덩이 뒤쪽으로 한 뼘 정도 되는 곳에 손가락이 몸쪽을 향하도록 해서 살짝 짚으시고 어깨를 펴시면서 발끝을 서로 엄지발가락끼리 부딪혀 보겠습니다. 서로 박수 치듯이 시원하게 툭툭툭. 이 자세는 평상시 자기 전이나 또 TV를 보면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끝을 몸쪽으로 쭉 당기시고 또 발끝을 반대쪽으로 발등을 늘려보겠습니다. 쭉 늘려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몸쪽으로 당기고 반대쪽 발등을 시원하게 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끝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리시고 반대쪽으로도 발끝을 같이 나란히 원을 그려 보겠습니다. 발목 주변을 풀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편하게 앉으시고 자, 이제 양손으로 발목을 잡고 반대쪽 허벅지 위에 가볍게 둡니다. 드시고 한 손으로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겠습니다. 자, 한번 당겼다가 쭉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주먹으로 발바닥을 힘차게 발바닥을 쳐보겠습니다.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시원하게 두드리시고 또 꾹꾹 눌러주시면서 피로를 풀어주겠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도 하나씩 늘리시고 자, 이번에는 반대쪽 발목을 잡아서 허벅지 위에 가볍게 두시고 무릎을 잡아 천천히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겠습니다. 한 번 더 당겼다가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무릎을 바닥으로 꾹. 자, 이번엔 주먹으로 이제 발바닥을 가볍게 두들기겠습니다. 발바닥 전체를 두들겨서 우리 몸에 피로가 쌓이는 것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꾹꾹 발바닥을 또 눌러주고 요즘같이 쌀쌀한 계절에는 손발이 차가우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발바닥을 잘 마사지 해주시면 몸에 체온도 올라가면서 몸이 데워집니다. 네, 시원하게 꾹 눌러주시고 발가락 하나하나 잡아서 이렇게 사이사이도 늘려주겠습니다. 이제 뻗으시고 이번에는 고관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바닥을 서로 마주 보듯이 뒤꿈치를 붙이시고 무릎은 옆으로 활짝 벌리고 앉아서 숨 들이마시면서 무릎을 잡아서 몸쪽으로 당겼다가 숨을 내쉬면서 지그시 무릎을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보겠습니다. 천천히 하실 수 있는 만큼 내려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오므렸다가 다시 쭉 지그시 눌러줍니다. 자, 이번에는 양손으로 발을 잡고 나비가 날듯이 무릎으로 툴툴툴 고관절을 풀어주겠습니다. 이 동작을 많이 해주시면은 우리 몸에 있는 여기 서해부 고관절이 열리면서 이 안에 있는 노폐물도 많이 빠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몸에. 네. 시원하게 툴툴툴툴 털어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양손 깍지 껴서 머리로 쭉 기지개를 피겠습니다. 올리고 올리고 시원하게 쭉쭉쭉쭉 척추도 피고 아 시원하다. 그대로 머리 뒤쪽으로 당기고 그래서 툭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습니다. 예, 몸도 마음도 가벼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나마스테. 바라만 봐도 좋은데 생각만 해도 좋은데 이렇게 좋은 님을 만나 너무나 행복합니다. 성긴 가락에 장단 맞추며 내 꿈에 안기네. 바라만 봐도 좋은데 생각만 해도 좋은데 이렇게 좋은 님을 만나 너무나 행복합니다. 구성진 가락에 장단 맞추며 내 꿈에 안기네. 한 잔 술에 취해 두 잔 술에 취해 사랑에 취해 구성진 가락에 장단 맞추며 내 꿈에 안기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추위로 움츠렸던 몸이 좀 가벼워지셨나요?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참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책임지실 여수 깊은 실버대학의 권수백 학자님 나오셔서 마인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다시 마인드 시간이 돌아와서 오늘도 마인드 강연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 멀리 이제 중동이라는 곳에 가면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옛날 그 이름은 아람이라는 나라죠. 그 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 나라의 참 백성들이나 왕에게 존경을 받는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나만이라는 장군인데 그 장군은 아주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각 나라와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각 나라와 전쟁을 할 때마다 전술도 좋고 전쟁의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 사람들과 싸워도 다 이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때 한 나라와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도 아주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이 장군이 어떤 노예품을, 전리품을 찾다가 보니까 어떤 집 안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작은 계집아이가 너무 총명하게 생기고 예쁘게 생겨서 저 작은 계집아이를 내가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가 집을 자주 배우기 때문에 내 아내에게 몸종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작은 계집아이를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 작은 계집아이는 그 전쟁을 이제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시리아라는 그 나라 이 장군이 이끄는 병사들이 자기 나라를 막 초토화시키고 모든 집에 불을 지르고 짐승들을 잡아가고 사람들, 가족들을 막 죽이는 걸 이래 봤는데 자기는 겨우 어째 이제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이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겨우 야 이제 적들이 다 갔나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이 적군의 장군에게 잡혀버렸어요. 그 이제 원수의 장군에게 잡혀서 그 집으로 이제 잡혀갔어요. 그래 그 집에 가서 그 주인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몸종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원통하죠. 아,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정말 내 나라를 참 멸망시키고 내 동족, 내 가족을 죽인 그 최고의 이제 장군의 아내를 이 집을 내가 이 일을 하는 몸종으로 내가 잡혀 있다니 하면서 몇 차례 도망을 가려고 생각도 하고 또 자살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막 밤만 되면 잠을 못 자고 울고 불고 그렇게 지냈어요. 너무 이제 불행한 삶이죠. 그래서 하루를 보내기가 너무 어려워. 야, 이렇게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내가 진짜 잡혀 죽더라 해도 도망을 가야지. 내가 원수의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또 그 원수 우두머리에 아내의 옷을 빨고 이게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웠다. 근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이제 울음으로 또 밤을 새지 못하고 원망과 시비와 갈등 가운데서 지내다가 어느 날 주인의 옷을 빨다가 뭘 발견했느냐 하면 자기 주인이 문둥병자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문둥병은 최고로 이제 더럽고 추한 병이죠. 그리고 그 병을 이 나라에서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병이 발견이 되면 그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동네에서 이제 쫓겨나서 동구 밖에서 문둥이 촌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걸 발견하고는 한편으로는 속으로 너무 잘 됐다. 주인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우리나라를 이제 파멸로 이끌었는데
하나님이 천부를 내렸다. 그러면서 마음에서 내심 고소하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가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이 문둥병은 아주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병인데 이 병에 이제 걸리면 결국은 최악의 삶을 살고 가장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편에 이 작은 계집아이가 이 우리 장군이 우리 주인이 내 나라에 있는 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앞에 가면 이 문둥병을 이제 고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 나라에서는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자기 나라에서는 이 문둥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종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내가 주인에게 알려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 병이 낫지 아니하면 주인이 시시하고 남 앞에 나타내지 않은 이 병이 드러나면 자기의 그 장군의 자리도 이제 내놔야 되고 내가 네 말을 듣고 내가 하다가 내가 직장도 잃고 나는 이제 망했다 하면서 이제 원망하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갈등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그는 이제 마음을 바꾸었어요. 만약에 내 말대로 내 주인이 내 나라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서 이 문둥병이 나으면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그러면 나도 이 집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제 그 주인 아내에게 여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인께서 내 나라에 있는 이 선지자 앞에 가면 이 병을 그가 고치리이다. 분명히 고칩니다. 그 앞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걸 또 그 여주인이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잡아와서 내 몸종원에 있는 그 작은 계집아이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 그 잡은 몸종 아이의 그 나라에 이 아무개 선지자에게 가면 그가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 장군이 한편에는 야 내가 가려면 왕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왕에게 내가 이 문둥병자인 걸 알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가서 문둥이 낫지 아니하면 나는 또 이 군대 장관의 직장도 내려놓아야 되고 또 내 가족과도 함께 살 수가 없는데 이걸 계속 감추고 이제 살 것이냐 아니면 작은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그 작은 계집아이 나라에 그 선지자에 가서 병을 낫게 할 것이냐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어차피 이 세상 한평생 사는데 내가 언제까지 감추고 살겠느냐. 지금은 갑옷으로 여러 이제 투구나 이것으로 가리지만 이제 이 병이 계속해서 이제 번져서 얼굴이나 밖에 드러나면 어차피 내가 쫓겨나고 이 문둥병자로 드러날 건데 저 작은 계집아이가 내 원수인데도 나에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마음에 진심으로 저러는 거야. 그 마음을 보면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얼마 전부터 이 문둥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감출 수 없어서 이런 차에 전에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사로잡은 작은 계집아이가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가면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의 왕이 이 편지를 하나 써주죠. 내 나라에
대장군 나만을 당신 앞에 보냅니다. 그는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나라의 선지자가 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다 하는데 이 병을 낫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편지를 써주죠.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작은 계집아이가 말하는 선지자 앞에 가지 않고 왕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그 편지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어때 하나님이 관대 이 문둥병을 치료하랴 하면서 만약에 이 문둥병을 내가 치료하지 못하면 다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고 이제 막 화를 내는데 그때 이제 그 나라의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소서 내가 그 문둥병을 낫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그를 이제 선지자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 앞에 자기 병을 낫게 할 선지자 앞에 줄 많은 선물을 바리바리 이제 싸서 왔는데 그 선지자 집 앞에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리니까 그 선지자는 나오지 않고 그 종이 하나 이제 나와서 문을 열고 내 주인께서 내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 했다. 즉 이곳에 조금만 더 가면 그 요단 강이 있다. 그 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물에 몸을 잠그면 네 몸이 여전하여 어린 나이 살과 같이 깨끗이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했다 하고 끝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 남한 장군이 화가 버럭 났어요. 자기가 아주 큰 나라의 큰 용사고 또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선지자가 뛰어나와서 자기에게 사례를 하고 또 이 선물도 받고 또 자기의 문둥병 당처위에 손을 흔들고 안수해서 병을 나사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종이 나와서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그러면 병이 낫는다. 그러면 내 나라에 있는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 거기 물이 더 깨끗한데 내가 거기 가서 씻겠다 하고는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주위에 함께 온 하인들이 아버지여 왜 지금까지 마음을 끄고 잘 오셔서 그 하나님의 종이 씻어서 깨끗이 하라 하는데 그거 왜 못하고 그럽니까? 여기까지 잘 오셨는데 하나님 종이 시키는 대로 가까이 요단 강이 있다 하는데 거기 가서 종의 말대로 하면 그 병이 낫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마음을 꺾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진짜 내 고집대로 내 오름대로 있으면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때때로 우리가 마음을 꺾을 때는 꺾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마음이 잘 꺾이는 사람은 발, 다리, 관절이 잘 꺾이는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마음에도 관절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나만이 장군으로 있었지만 문둥병이라는 그 악한 병 때문에 그곳에서 하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을 꺾습니다. 그래, 까짓거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마음 한번 꺾어보자 하면서 이제 장군도 내려놓고 내 옳은 생각도 내려놓고 마음을 꺾어서 그 하인들의 말처럼 그 선지자의 하나님 종의 말처럼 요단에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갑옷을 벗고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몸을 잠갔는데 깜짝 놀란 것이 정말 그 문둥병이 깨끗이 씻어졌어. 진짜 어린아이의 그 살과 같이 깨끗하게 나았다. 그리고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고 집으로 막 달려와서 그 작은 아이를 막 품에 안고 이제 너는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니고 너는 나의
딸이다 하고 이제 양녀로 삼았어. 이제 그날에서 최고의 멋진 이 남자와 결혼을 시켰어. 너무 행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작은 계집아이는 정말 한평생을 자기 시체를 타령하고 자기 불행한 것에 마음이 매여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어. 자살 아니면 도망가다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는 그 생각을 버리고 정말 내 주인의 문둥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면서 문둥병이 낫고 그는 그 큰 용사의 양딸이 되었어.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 때라도 아주 어둡고 좋지 않은 형편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그곳에서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밝은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하는 이 마인드 강연을 오늘 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도 사람은 이제 만 가지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생각 하나를 바꾸고 마음 하나를 바꾸면 그 만 가지 어려움이 다 행복한 것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을 밝고 아름답게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잘 들으셨나요? 마음이 정말 건강해졌네요. 다음 순서로는 노래교실 용두산 엘레지와 생각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다들 노래할 준비 되셨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용두산아 용두산아 너만은 편치 말자 한 발 울려 맹세하고 두 발 들어 나가리 한 계단 두 계단 194계단에 사랑 심어 타져놓은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나만 홀로 쓸소리도 그 시절 못 잊어 용두산에 해례지 용두산아 용두산아 꽃피운 용두산아 세월 따라 편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냐 둘이서 거닐던 194계단에
그랬던 그날 밤은 그대로 가버렸나 잘 거라 나는 간다 꽃피는 용두산 못 잊어온다. 태평양 한가운데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오래전부터 특이한 풍습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항해를 하던 사람이 풍랑을 만나 그 섬으로 표류해 오면 원주민들은 바깥 세상의 소식을 알기 위해 그 사람을 1년 동안 섬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날이면 그 사람이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섬에 표류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원주민들이 우르르 나가 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그가 타고 온 나무 판자와 옷은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1년 동안 당신은 이곳의 왕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년 오늘이 되면 당신은 이 섬에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 혹시 나보다 먼저 이 섬에 왔던 사람이 있나요?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다 갔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오자마자 집을 짓게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큰 집이 그 집인데 집을 다 짓고 나자 우리 섬에 있는 보물이란 보물은 다 끌어모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원래 타고 왔던 나무 판자를 타고 가다가 얼마 못 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집과 보물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멍청한 놈, 즐기지도 못하고 저런 집이나 짓다가 죽은 거 아니야? 나라면 실컷 먹고 즐기겠어.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온 섬의 음식이란 음식은 죄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약초까지 가져오라고 했죠. 그렇게 먹으니 살이 정말 많이 쪘었죠. 그리고 섬에 젊고 예쁜 여자들을 불러서 노래하고 춤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섬에 도착했을 때 헤엄쳐서 왔었는데 그렇게 뚱뚱한 몸으로 헤엄을 쳐서 얼마나 갔겠습니까? 그 사람도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섬에 도착한 세 번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자, 당신은 이 1년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내가 섬을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섬 주위를 둘러보니 저 멀리로 조그마한 섬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죠?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세 번째 표류자는 원주민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저 섬에 가서 먼저 우물을 파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짓도록 하세요. 집 주위로는 온갖 과일나무와 꽃나무를 심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밭을 일궈서 채소를 심고 개와 닭을 갖다 놓도록 하세요. 왕이 된 그는 1년 동안 원주민들에게 부지런히 이런저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도 타고 왔던 나무 판자 조각을 타고 다시 떠나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1년 동안 만들어 놓은 집이 있는 섬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편안하게 몇 달을 살다가 그 섬 곁을 지나던 배에 구조되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 번째 표류자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표류자는 자기보다 먼저 그 섬에 왔던 사람들의 삶과 결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야 하는 섬에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표류자는 자신이 돌아갈 곳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어르신들, 이번 6주차 실버대학 재미있으셨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라시아스 공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다음 주 더 풍성한 내용과 함께 7주차 여수 기쁜 실버대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 is sunshine, sunshine in my soul.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today, more glorious and bright than clouds in any earthly sky. For Jesus is my light. The sunshine, blessed sunshine, while the peaceful, happy moments roll. When Jesus shone His smiling face,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There is sunshine, there is sunshine,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Gladness in my soul today, and hope and praise and love. For blessings which He gives me now, for joys let sunshine, while the peaceful, happy moments roll. When Jesus showed His smiling face,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When Jesus shows His smiling face, there is sunshine in